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AI 칩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줬어요. 이번 실적도 그렇고 다음 실적은 더 그 이상이고. 사실은 게이밍 쪽은 의미가 없죠. 지금 관심 아웃 오브 안중이니까 데이터 센터 쪽. 이쪽이 정말 뭐 컸어요. 물론 게임 쪽에서도 이번에 실적 괜찮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아무래도 주가 상반계수 아침에 정리해드렸지만 삼성전자랑은 0.9, 하이닉스는 0.93 그걸 정확히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야 많은 미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한 건 이미 오고 있는 기술 변화와 산업 변화.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건 개인들이 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얻는다는 게 가장 큰 그 성장 트렌드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좀 장황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우선 이제 오늘 시장의 가장 주요 관전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작년 잭슨홀 미팅 때 너무 크게 당했었기 때문에 작년이 특히 역대급으로 네. 그 주가 충격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예. 걱정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금토일까지 세 개의 중요 이벤트가 이제 오늘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가장 먼저 이제 포문을 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결국은 이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맸다 우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장황하다라고 설명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모 증권사에서 이런 분석을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미국 시장의 1등, 시가총액 1등주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서 예. 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20여 년간, 15년간 시가총액 1위를 굳히고 있는 기업은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고 잘 아시겠듯이 대표적인 B2C 기업 그리고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로서 회사의 변화를 만들어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가총액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과연 앞으로의 미래는 무엇이냐 결국 이제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계속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B2C라고 하는 개인의 소비가 이끌었었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장이 결국 이제 B2B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B2B의 변화가 기저에는 모든 것이 AI가 깔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야 여러분들께서 워낙 많이 보셨을 거고 들으셨겠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이던스를 하회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괜찮은 실적이 나올 줄 예상을 했었지만은 사실 주가도 그만큼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쵸. 얼마나 좋게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은 저의 예상을 훨씬 또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오늘도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들, AI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관련주들이 뭐 워낙 강세름을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이다라는 점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90% 과거 확률로 다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근데 예상을 웃돈 게 어느 정도나 놀라울 정도인가가 더 중요했던 거고 가이던스,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했던 건데 가이던스는 그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라는 것은 우리 시장 전체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다 보니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 시장과 아니면 반도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부.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하시는 분들이 맨날 욕하는 게
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괜찮은 놈이 뭐 피크아웃이라는 미명의 주가가 빠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을 상당 부분 또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AI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말 얼마나 산업에 연결되고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관련 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될지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사실 미지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뒤에 준비한 뉴스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러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 쪽과의 상관관계의 연결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ISC, 뭐 STI 아니면은 TFE 한미반도체, 뭐 HPSP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도 있지만은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확장 속에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I 의 큰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이제 세부 항목들 두루두루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엔비디아는 고 의견. 왜냐면 아마 직접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엔비디아 여쭤봤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우선 당연히 SK하이닉스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앞으로 긍정적으로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 시점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뭐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 업황 회복과 함께 그리고 낸드 감산까지 좀 고려해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7만 원 밑에서 못 사면은 뭐 언제 살 것이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제품 계약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낼 거기 때문에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익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YOY로 9배 증가했고 한화 기준으로 9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와의 상승 괴리율에 대해서는 항상 주가의 변동성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불안 요인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큰 집이라. 큰 집이라 우리는 그 아래에서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파트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다를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간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그 상승의 룸 자체가 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소부장 쪽은 뭐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뭐 잠깐 짚어드렸던 그 종목군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ISC와 TFE와 같은 소켓 관련주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레이저 장비 그리고 STI와 같은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ALD 장비 이런 기업들이 워낙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뭐 역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대표 주자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에서 챗GPT 대항마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했습니다. 예상했던 범주에서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챗GPT 대항마가 공개가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대화형 AI 서비스, 기업 생산성 향상 위한 AI 플랫폼, 그리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개발 도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엔진 개발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이퍼클로바 X가 기존의 이제 네이버와의 사업 영역의 결합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단기간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산업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영역과
그리고 이제 이 쇼핑 영역이라는 것은 예. 경기와 상당히 밀접하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제 기업의 투자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I가 결합이 돼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져올 변화가 단기간에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모델들이 B2C와의 연결고리와 함께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의 파급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B2B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2B.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네이버는 원래 자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퍼포먼스 상향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다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예. AI를 결합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자체적인 투자는 당연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한 부분 쪽에서 네이버와의 빅데이터와 AI 플랫폼을 연결한 B2B 쪽의 산업 영역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러한 부분들의 네이버의 확장 가능성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예. 것들은 모른다라는 측면이 부담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AI의 거대한 변화 요소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이 해외 기업에 밀리지 않고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AI 플랫폼을 선보였다라는 측면 예.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네이버에게 좀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의미 있는 그렇죠. 예, 행보를 네이버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겠습니까? 네. 좀 성과까지 놔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기로 하고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전 10시 정도에 네. 발표가 된 거고 실제 서비스는 오늘 오후 4시 홈페이지 가면 커밍 순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아마 이제 사용 후기들이 올라올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고 우리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주가 방향성 보겠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네이버 지금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크게 부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일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루 빠졌다가 하루 올라왔다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에 대한 의도보다는 앞으로의 네이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전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난 1분기, 2분기 뭐 실적 흐름을 봤을 때 네이버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였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AI 투자에 대한 집중도가 나타나면 비용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담 요소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경기에 대한 흐름과 함께 네이버의 기대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이어서 네이버 진영에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테마주들, AI 인공지능 테마주들 어떻게 보세요? 예,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수혜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네이버 쪽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 네이버의 수혜주는 네이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네. 보겠습니다. 로봇이요. 이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드웨어에 입히면 로봇이 됩니다. 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네. 이슈가 있어서 지금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이죠. 나와 있습니다. 팔인가요? 뭐예요 이게? 네, 로봇팔 아닌가요? 이것은? 네. 팔인 것 같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챗GPT 등의 지금 최신 AI의 서비스를 입히면 우리가 자연어로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로봇을 만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중요한데요. 두산이 사실 그동안 이제 상장 추진을 굉장히 빠르게 네. 해왔잖아요. 다음 달 11일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가게 됐고 이 일정대로라고 하면 10월 정도에 코스피의 상장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어제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AI를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 산업을 말씀드렸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달 초중순부터 유럽 쪽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이 부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의 로봇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화나기라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산업이라는 부분, 전방 산업이라는 이 산업용 로봇, 자동차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려웠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유럽 쪽과 연관된 로봇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AI와 로봇이 결합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세게 올라왔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도 AI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것이 AI를 탑재한다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에게 그럼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저희가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협동 로봇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혹은 다양한 기계적인 산업 요소 쪽에서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AI고 뭐고 수주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군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주가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다만 지금 AI 테마가 시장의 전성 시대를 좀 연 상황 속에서 로봇 같은 경우도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과 어떻게 보면 연동될 수 있는 주가 상황을 보인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이 나와 있는 주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입힌다의 포인트보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방점을 찍어서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트렌드죠. 인구가 귀해집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위험 업무는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접어들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뭐라 그러죠? 임금 좀 줄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세탁이 사실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흐름인데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난다면 로봇은 여전히 괜찮다. 보시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는 뭐 역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뭐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속에 무지개.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당연히 이러한 상장 이슈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두산이라는 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두산이라고 하면 지금 로보틱스 상장 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은 로봇 매수를 하고 싶은 두산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겠지만 상장 이후는 그러면 그때는 재료가 소멸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로봇 얘기가 그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상장 시점이 다가오는 시기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안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점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 예측 만약에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무슨 종목을 볼 것이냐. 두산을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두산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산은 뭐 전통적인 산업재 이런 기업입니다. 로봇 쪽으로의 변화 요소와 함께 결국은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도 상장 전까지는 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산이라는 기업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산과 무지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 시간상 30초 한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럭키하나님께서 네이버 이야기 나왔을 때 카카오 주주들 배 아프겠다 하셨거든요.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요. 카카오. 제가 이제 최근에 네이버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어요. 결국 2분기에도 안정적 실적을 보였던 네이버. 하지만 카카오는 좀 부진했는데 카카오도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괜찮아질 겁니다. 다만 이제 AI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본다는 측면에서 네이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카카오도 정상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회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